안녕하세요. 주린이 본격 감정 기복 방송 티끌 주식하다의 티끌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종목 후보는 인터파크입니다. 사실 저는 삼성전자 외에는 개별 종목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주로 ETF를 하고 있는데 제 지인들 얘기가 그래도 저평가된 그런 주식을 발견해서 투자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저에게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지인 중에 나름 주식을 오랫동안 한 분이 있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있거든요. 먼저 자기의 전문 분야나 자기의 관심 분야를 잘 살펴봐라. 그러면 그때 눈에 띄는 어떤 주식이 보일 수도 있고 분야가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대장주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대장주를 선정을 하면 대장주 관련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조사 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어려운 방법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의 종목 선정 예시를 보면은요, 한 2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검색을 네이버로 하더래요. 그때 그걸 보고 네이버 주식이 뜨겠구나, 주식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네이버에 투자했대요. 지금 네이버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또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먹방이 굉장히 유행하는 걸 보고 조만간 한국에서도 먹방이 유행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먹방이 유행할 때를 대비해서 요리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자기는 간장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간장의 대장주를 찾다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 슈퍼 가서 꼭 샘표 간장 사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래요. 간장 브랜드가 그렇게 많은데도 늘 샘표 간장이라고 콕 집어서 엄마가 얘기했던 거에 떠올라서 샘표 간장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것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년 전부터 카톡을 전부 다 깔고 카톡으로 대화하고 연락하고 문자가 핸드폰 문자 기능이 사라질 정도로 카톡이 대세인 걸 보고 그때 카카오에 들어가서 지금도 난리가 났죠. 주식 종목 선정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관심 분야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공연 관람은 저도 좋아하는 편이지만 제 주변에 이 공연을 가서 관람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공연 관련 이야기 나누고 정보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취미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쇼핑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게 된다면 비대면 쇼핑, 즉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저의 관심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주식? 어떤 걸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제 눈에 확 띄는 기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바로 홈쇼핑에서 그 해외여행 상품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방송이 됐는데 세상에 70분 만에 100억 매출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내놓은 데가 인터파크 투어라는 데인 거예요. 인터파크 홈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홈쇼핑에서 판매 재개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 관심이 생겨서 바로 주가를 찾아봤어요. 제가 본 날이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가 쳐진 전날쯤이었는데 한 3,190원, 3,000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보고 있던 사이에 며칠 만에 주가가 1,000원씩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5,000원을 뚫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터파크에 대한 자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수년 동안 그 주가를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몇 년 동안 인터파크에 대한 보고서를 낸 적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1월 25일 날 인터파크 관련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이 가장 저평가된 여행주, 올해는 뜨나,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온 거예요. 오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인터파크라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는데요. 인터파크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요, 여행이 전체 사업의 한 50%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공연 예매 관련해서는 이 인터파크는 우리나라 거의 독보적인 곳이죠. 다른 몇몇 공연 예매 사이트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파크는 이 분야에선 단연 탑이었어요. 거기에다 인터파크 도서, 저도 한때 인터파크 도서의 주요 고객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한 3년 전인가부터 인터파크에서 바이오 신약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인터파크가 미래 먹거리 사업에 관심을 두고 미리미리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거는 그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인터파크 주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여행, 쇼핑, 공연 예매, 도서뿐만 아니라 바이오 신약에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더라고요. 이때까지 얘를 몰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확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행이나 공연은 코로나가 끝나면 분명히 올라갈 분야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것만 끝나면 정말 바로 외국 뜬다, 비행기 탄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공연도 마찬가지죠. 지금 좌석 띄우기 이렇게 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갖은 이유로 계속 공연들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코로나만 끝나면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분명히 주가가 오를 거란 말이죠. 인터파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기사를 찾아봤더니 인터파크가 그동안 적자에 시달리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송인서적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적자 부담이 한결 이렇게 덜어진 것도 사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이오 신약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인터파크 관련 주가의 흐름을 이 10년치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보니까 10년 동안 2014년 2월에 14,95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식이 점점 빠져서 작년 코로나 터졌던 3월에는 935원까지 정말 처참하게 내려왔다가 지금은 4,620원까지 주가의 흐름이 회복이 된 상태였어요. 이걸 보니까 그 전에 고가인 14,000원까지만 올라가도 이게 몇 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들어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막상 며칠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앞에서는 보이지 않던 인터파크의 단점들이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본 인터파크의 단점은요, 일단 여행 분야의 대장주가 아니에요. 인터파크의 그 사업의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행 분야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분야만 똑 떼고 놓고 보면 인터파크는 업계 3위더라고요. 1위는 하나투어, 2위는 모두투어, 3위가 인터파크 투어. 대장주가 아니라는 게 살짝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돼서 과감하게 들어갔을
봤을 때 이익이 더 많이 난다라는 것도 있긴 한데, 불안이, 이익이 큰 만큼 위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 쇼핑 분야에서 인터파크의 존재감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인터넷 쇼핑은 옥션이나 쿠팡을 주로 이용하지, 인터파크 쇼핑몰은 수년 동안 거의 이용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바이오 신약과 관련해서도 저는 사실 인터파크 주식을 투자를 하려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성장세를 보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바이오 신약과 관련되는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 먼 미래인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투자가 살짝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최근 3년간의 주가 흐름을 다시 살펴봤어요. 아까 1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15,000원 가까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죠. 근데 최근 3년간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는 굉장히 높은 편인 거예요. 3년 전에도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의 주가가 지금보다 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파크 주가는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이미 벌써 회복을 한 거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나? 잠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망설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주가가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너무 순식간이고 내려오는 것도 너무 순식간이고 너무 출렁출렁 한다는 거예요. 저의 이 유리 멘탈과 이 쫄보 성향을 봤을 때 이렇게 출렁이는 주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인터파크 주식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이 흐름을 보면서 참고하고 공부하는 주식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예정대로 정말 막 15,000원까지 막 올라간다면 굉장히 속이 쓰리겠죠.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겠죠. 하지만 다음에 이와 유사한 이런 가능성과 불안감이 존재하는 종목을 만난다면 인터파크 사례를 참고해서 그때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인터파크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해봤어요. 지금 요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한번 여러분과 나눔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투하세요.